자, 4강 두 번째 고전산문 배비장전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작자미상의 소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이 배비장전은 판소리의 소설이다 라는 정보를 먼저 던져드리고 봤습니다. 여기 배비장전은 판소리의 소설이라고 아예 던져놓고 얘기하죠.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리듬감 있는 율문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당시 서민들의 삶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쵸? 특징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판소리 말투, 율문체, 서민들의 삶의 모습. 자, 여기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회전력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 신불인전식으로 무너져가는 당시의 시대상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대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럼 판소리계 소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요? 구현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얘는요, 우선적으로 어때요? 말로 하던 버릇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대상을 그냥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냥 전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기 감정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통적으로 소설에서 서술자는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는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남아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문체라는 내용이 나왔죠. 리듬감이 있는 구성을 한다는 거. 그게 위에 뒤에서는 율문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리듬감이 느껴지는, 왜? 그 판소리도 보면 막 랩처럼 막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많은 이본이 존재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요 이본이라는 게 뭐냐면, 뼈대는 같은데, 뼈대만 같고, 세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대사라던가 혹은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용이라던가 혹은 어떤 사건의 에피소드의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본의 종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돼 있었던 작품이 토끼전입니다. 저 토끼전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범 내려온다 막 이런 거 알죠? 범 내려온다 노래. 그거 토끼전을 기반으로 한 수군가에서 비롯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좀 토끼전에서 일반적 구성을 가지고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소리는 뭘로 되어 있기 때문? 구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 수업 끝내고서 이 영상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사람이 실강으로 수업을 하는 내용과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 때의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 안 바뀌었잖아. 내용 안 바뀌었잖아. 그쵸? 제가 지금 이 수업 실강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식의 차이나 컨디션의 차이가 크게 납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약간 지금이 더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전달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순간순간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구현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구현해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완전 좋아. 그래서 애드립이 빵빵 터져. 그럼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하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어제 술을 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피곤해 죽겠어. 그럼 어때요? 기존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건조하고 재미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물며 어때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어때요? 구현되는 것을 제자가 전승을 받아가지고 계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자가 그것을 계승받아가지고 구현할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들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주면 어때? 거기서 또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퍼져서 나간 유명한 작품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이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흥부전이라던가 흥부전도 판소리계예요. 심청전도 판소리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토끼전도 판소리계입니다. 그리고 뭐 옹고집전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은 한 번씩 훑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소설은 이런 특징들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갈게요. 공간직책의 배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생을 멀리한다며 참석하지 않는다. 여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여자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척 엄청 한 거죠. 네. 자, 이에 제주 목사는 기상 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하게 하고 애랑은 자신에게 반한 배비장에게 삼경에 지병을. 삼경은 매우 깊은 밤입니다. 밤에 여자가 남자한테 집에 오세요 하면 뭐예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배비장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신을 반하게 한 여자가 밤에 몰래 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거니 하면서 강호의 병이 들어. 솔직히 이건 이 작품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강호라 하면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진짜로 자연에서 병이 걸려서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과 같이 되다라는 천석고황이라는 뜻하고 고황 그리고 연하고질이라는 한자 성어의 해석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덧없이 죽겠더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며 욕심없이 살아가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은 자가 화답을 해서 반갑더라 라고 하는 것. 어쨌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삼경의 기약을 두고 삼경의 약속을 하고 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방자 입시 보내고 빈 방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되려고. 이거죠 핵심이.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매울망고 정주탄국 해자 전립 관대 동계차 그럴싸하게 제법 그럴싸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는 거. 솔직히 모르는 건 선생님도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선생님이 이런 단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짓을 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질문한다면 미안해요. 몰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못한다 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요 쳐가면서 하나하나 쳐가면서 핵심만 얘기해.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제발 그럴싸하게 옷을 입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혼잣말을 하는데 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서며 기침 한번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기척채고 눈을 펄쩍 열었다. 걸음 한번 팔자걸음을 이렇게 걸어들어가 옛말에 이르기 수인사 대천명이라 하니 여자에게 이렇게 군대 예절 한번 내렸다. 군대 예절 뭡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제복 입고 멋진 척 인사를 슉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자한테 잘 보이려는 의도가 드러나죠. 기억, 한심을 사려는 모습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날이 무엇하시오? 방자놈이 나타난 방자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인입니다. 깜짝아, 너 벌써 왔느냐? 얘 굴레전에 데려갔어. 아유, 이놈, 내 깜짝 놀라 땀이 난다. 깜짝 놀란 이유는 뭐겠습니까? 몰래 하는 행동이 방자가 봤을까봐 하는 거죠. 네, 들켰을까봐 나타나는 당황하는 베비장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동계채로 썩나서니 다리진 산에 까마귀고 고기잡이 불빛에 물이 비친다. 앞계열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봄바람에 학이 온다. 이런 것들 필요가 없겠죠. 자, 핵심 뭡니까? 앞서 기약맞은 낭라 이밤중에 어서 찾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부분에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방자놈이 합니다. 뭐라 그래? 나으리 생각이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희롱하며 가면서 그치? 의관 다 벗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나으리 왜 이렇게 생각이 없소? 어? 아, 유부녀 희롱하며 가면서 에? 그런 옷 입고서 가십니까? 옷 싹 벗고 가지. 에? 어때요? 지금 이거 정상적으로 방자라는 사람이 할 만한 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거요, 솔직히 양반한테 할 수 없는 말을 양반한테 하는 겁니다. 자, A 부분 한번 볼까요? 자, A의 재담 구조라고 얘기하죠. 자, 이 재담 구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있는데 어떤 탈춤이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화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는 보통 양반을 깝니다. 양반을 까요. 어떤 식으로 까냐면 양반의 어떤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대놓고 욕합니다.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어때요? 보시면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전혀 없어. 다 홀딱 벗으시오. 유부녀 희롱하면서.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정상적인 양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놈 어디 감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멍청하게 당합니다. 이게 이제 양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양반이라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소리계이기 때문에 평민들의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서 양반이 약간 좀 멍청해야 평민들이 쾌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벗으면 초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유, 초라하거든 가지 맙시다. 아유, 고라하지만 내 벗으마 어때요? 지금 앞에서 체면을 꺾는, 권위를 깎는 말 하죠. 체면을 생각해서 아유, 어떻게 벗어? 긍정적 결과를 제시합니까? 아니죠. 아유, 그거 가지 맙시다. 에? 가지마. 아유, 안 가면 뭐 재미도 못 보고 그러겠네. 긍정적이 아니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고, 알았어. 벗을게. 말할 수 없이 호응하고 있죠. 할 수 없이 호응한다. 자, 이것이 반복되는지가 확인해가지고, 네, 5번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냐? 그거 참 좋소만은. 자, 어떠냐 하니 그때 알몸으로 했는데, 알몸인데 어떠냐 하니까 그것이 참 좋소만은, 야, 홀딱 벗으니까 그게 낫네. 어때? 누가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어. 이것도 조롱이죠. 천민이잖아.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을 개가죽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 있어요. 높은 거지 이거 지프로 만든 옷입니다. 네, 뭐예요? 당신한테는 이런 의관이라는 좋은 옷이 어울리지 않고 개가죽 두루마지에 높은 거지 같은 거나 어울린다라는 거 조롱하고 있지. 그쵸? 그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어때? 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아이고, 개가죽이 아니라 도야지죽이라고 해서 내 이브마. 어때요? 반복하고 있지 진짜로. 에휴, 멍청한 놈. 그죠?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응하는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야 얘야 범위 보면 개로 알겠다. 이게 지금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죠. 이게 배비장의 모습입니다. 군기총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자 이거요 보세요. 군기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로 알겠기 때문에 군기총 하나 들고 가져가지. 봐봐 이거 주소 안 달아주잖아. 이거 문맥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기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없으면 진짜 천상 개로 보이니까 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물건 하나 가져가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섭거든 가지마 없다. 아 그러니까 요거 군기총이라는 것은 무서움을 무섭기 때문에 가져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그러단 말이야 내 정성정 그런 줄 몰랐구나. 뭐야 여기 갑자기 화내는 거 같죠? 얘기가 바뀌네요. 이거 개그 포인트입니다. 개그 포인트. 자 이거 갑자기 야 이 자식아 너 엄마 내가 보자 했더니 야 너 이러는 줄 몰랐네. 너 이 자식 정 못 가면 내가 오버라도 갈게. 어때요? 꺾는 거죠. 네. 개그로 꺾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양반을 더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예전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랑 좀 친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화를 못 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떠드니까 선생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니네 그렇게 계속 떠들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쳐다봅니다. 선생님이 순간 당황해서 한 2초 눈치를 쓱 보시더니 계속 떠들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가지고 네 엄청나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꺾기의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봐봐. 야 네가 그렇단 말이냐 너 이 자식 네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놈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화를 이제 내면서 야 안 가 새끼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못 가겠으면 내가 너 업고라도 갈게 이러는 거예요. 개그 포인트지. 네 그만큼 뭐예요? 이 애람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맞죠? 보겠습니다. 기약 둔 여자 한번 가서 보자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재담 끝났으니까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 부분은 이제 밤이 들어서 이제 그 앞에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발을 들이모으니까 어떻게 방자놈이 두 발을 확 잡아당기니까 부름배가 딱 걸려 들도 나도 아니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을 얘기하는 한자성어죠. 네, 진퇴양난. 나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찾아가지고 5개 다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네, 우선은 문제풀이가 중요하니까 진퇴양난, 앞뒤로 나아가지도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노하다오 하면서 죽어도 문자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포복불이판이 출분이가 사로다. 뭔가 대단한 말 같지. 주석 달려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뭐래? 배가 불러 들어갈 쏘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어때? 대사가 이게 문자로 말할 대사예요? 문자로 쓸 대사가 격이 아니잖아. 이걸 굳이 문자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있는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태도다?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현학적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자가 웃으며 탁 놓았다라는 표현 씁니다. 웃으며라고 했죠. 자, 방자는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 앉으면 말이 매사 순리가는데 큰 낭패로다. 머리부터 나와야 순산이라니 상투를 떼면 잘 잡아당기라. 자, 상투를 왈칵 잡아당깁니다. 이게 솔직히 할 짓입니까? 머리끄댕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자, 어쨌든 뻥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배비장이 아프단 말을 못합니다. 그쵸?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꼰질곤자판이 놓였나 보다. 자, 여기 꼰질곤자판 고노 장기와 비슷한 옛날에, 그러니까 왜 장기판 보면은 막 장기알이 부서져라 때리면 빡 때리면서 장이야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냐면 등이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누가 장기알로다가 내 등판을 때렸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자,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도 체면 때문에 아픈 척을 못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리을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답은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중략대 부분 보면요,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율문체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대비장이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은 조심드려 가만가만 차치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보면은 어때요? 약간 앞에서 배웠던 석화룡전과 다른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죠? 약간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쵸? 이게 판소리 개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네. 저 여인 거동보소 하는 거예요. 자, 요 느낌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어허 이 여자 하는 집 좀 보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구현하는 판소리 창자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판소리 개소설의 특징인 서술자의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를 빨고 있는데 그 담배를 어떻게 손으로 움키어 먹다가 추합니다. 네, 여자애가 피는 담배 냄새를 한번 먹다가 재채기를 악학합니다. 근데 놀라는 체한다고 했죠, 여인이. 그럼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서 하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행동이. 도적이야 하니 배비장 원격계래 무난들이오. 저 여인보다 하는 말이 호랑이 그리다 솜씨 서툴러 강아지 그리며 아마 네 집 미친 개가 길 잘못 떨었나 보다.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 체 하는 거 맞죠? 왜?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거니까. 그치? 인두판으로 한번 지끈치니 배비장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럼 무엇이냐? 배 걸떡새요. 차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는 힘들지. 이런 거지 같은 꼴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배 걸떡새요라고 하면서 네,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그런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글자 수 규칙적으로 하는 이 부분 있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너무 큰 거 보내드릴게. 자, 여기 부분 가만 없다가 이리기우 저리기우 아까 얘기했죠. 율문체 확인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저여인 거동보소 제가 아까 말했죠. 네, 뭡니까 이거? 뭐 창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판소리 개소설의 특징이다. 어때요? 좋죠? 자,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구리피 두루마기에 높은 거짓 쓰며 회절한다며. 그치, 개망신 당한 거죠. 네, 조롱당하는 지배층의 모습이다. 좋습니다. 담구멍에 걸리는 상황에도 죽어도 문자를 쓴다. 어떻습니까? 허세에 대한 풍자. 맞습니다. 허세입니다. 허세 부리는 거지. 아이고 나 살려다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 걸떡새우는 격식을 차리며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격식을 차리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 고전소설 내용까지 다 마치게 됐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파일을 끝으로 이 특강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정규 강의에서 뵙게 될 건데, 특강의 내용보다는 좀 더 밀도가 좋고 내용이 좀 탄탄한 내용이 다뤄질 거니까 오늘 한 내용까지 복습 잘 하시고 진단평가 잘 보신 후에 그 정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